존경하는 강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정거래위원장님께 네. 질의하겠습니다. 인천 청라 화재 관련해서 벤처코리아 조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벤처가 북미용 벤처 전기차 모델에는 모두 CATL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아요? 예, 뭐 일부 차종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근데 국내용 전기차 모델에는 파라시스라는 배터리를 탑재했다 그러는데 예, 이게 일정 모델에 국내 대해서 차량 그렇습니다. 이게 차별하는 거죠? 네, 언론에 따르면 벤처코리아가 교육용 내부 자료인 그 2023년 EQ 세일즈 이 플레이북 통해 가지고 보면 벤처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는 CATL이다. 네. 라는 식으로 딜러들을 홍보하고 네. 또 벤처 측에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속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정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관련해서 지금 뭐 표시광고법 또는 그 공정거래법상 뭐 고객 유인 등의 관점에서 조사 중입니다. 예, 화면 잠깐 보시면 2022년 4월 한 언론사에서 벤처 전기차 개발 총괄 대표가 나와서 EQE 탑재되는 배터리 셀은 CATL에 공급한다라고 발언을 했고 또 CATL을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차량에 파라시스 배터리를 사용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공정위에서는 저 인터뷰 하나만 가지고도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 즉답을 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이전부터 벤처 전기차를 홍보하는 기사들에서는 배터리 정보를 잘못 알리고 있었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화면에 보이는 기사들 다 보면 그 전기차 개발 총괄 대표가 인터뷰하기 전부터 벤처 전기차 CATL 배터리가 장착된다고 소개를 했었고 또 찾아보시면 비슷한 내용의 다른 기사들도 엄청나게 많게 그렇게 홍보해 오고 있었다라는 건데 위원장님 공정위에서도 이 기사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예. 이 해당 기사들 토대로 볼 때 어쨌든 벤처 전기차에 CATL이 정착되고 있다고 우리 국내 소비자들은 알고 있었고 그 다른 배터리가 장착된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 속였던 건데 이게 인천 청라 화재 사고 나기 전까지도 계속 이렇게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교육용 내부 자료도 그렇고요. 이거는 일종의 은폐라고 봐야 될 텐데 이게 표시광고법 시행령 3조 2항에 따르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기만적인 표시행위라고 지금 직시되어 있네요. 그죠? 위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좀 들여다 네.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TMF 우리 사태로 대한민국이 들썩였는데 금융업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엄격한 건정성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 문제가 심각한 걸로 우리 유사 금융회사 중 하나로 불리는 상조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조회사도 우리 금융위가 규제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금융위가 아니고 저희 공정위 소관입니다. 공정위에서 하나요? 예. 어떤 네. 식으로 규제하죠? 저희가 관련해서는 그 지급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50% 금융기관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를 예탁하게 하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제한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금융기관 예탁이라든가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이제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 우리 고령화 사회가 가속되면서 상조 회사의 선수금 규모가 올해 3월 기준 9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가입자 수 892만 명. 국민 6명 중에 1명은 상조업체에 돈을 맡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2020년에 380억 정도 선수금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유용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43억 원 규모의 고객돈을 빼돌려 가지고 잠적한 사건도 있고 이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우리 공정위가 50% 이외에 대한 관리 감독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희가 또 관련해서 입법조사처에 문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금융회사와 버금가는 수준의 자산 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그동안 상조회사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과 뭐 이런 우리 다른 부처와 논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예, 저희가 논의했었습니다.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뭐 결론이 난 게 있나요? 그 일종의 금융에 해당해서 저희가 감독 부분을 위임하는 부분을 뭐 논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제안이 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 결국 상조업체 재무구조 개선 그리고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볼 계획입니다. KDI에서 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KDI가 예금보험공사하고 협업해서 방안을 마련하기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더라고요. 네. 상조업체가 별도 예치금 이외의 돈에 대한 일정 네. 보험금을 네.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고 네. 업체가 파산 등의 위기에 처했을 때 소비자의 돈을 예금공사가 대신 지불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더라고요. 네. 위원장 한번 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검토해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질문 하나 할게요.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중국산 게임 먹튀 사례가 엄청나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출시 1년도 안 된 게임을 종료하는 경우도 있고 서비스 종료 공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수많은 중국산 게임에서 이러한 불성실한 공지나 환불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게임 이용자 사이에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네. 이게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상 예, 추가 질의 안 하실 거예요? 예. 보통 그 서비스가 종료되기 30일 전에 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네. 이 중국산 게임사들의 행태를 보면 약간은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인 게 아닌가 하는데 위원장님 이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뭐 국내 대리인 제도를 빨리 입법을 해서 그 해외 게임 사업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절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